자, 제목매가 파트는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누이가 죽어서 제사 지내는 노래라고 봐야 되겠죠. 해석 순서가 1, 2, 3, 4가 됩니다. 물론 여기 주제의식도 우리 이별의 정한계열의 전통을 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앞에 있었던 니미오마건을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 그 시조와 함께 주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유사점도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요 19체 향가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요 19체 향가가 정격 시조냐 변격 시조냐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부분도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할 것인가? 바로 19체 향가의 특징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를 위해서도 중요한 내용이 돼요. 자, 19체 향가의 특징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서결의 3단 구성을 띠고 있지요. 기서결의 3단 구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래서 기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시적 배경이라든가 원인이죠. 여기에 좀 활용을 할게요. 기 부분은 시적인 배경이라든가 시를 쓰게 된 동기라든가 그 원인 같은 경우를 좀 적어주는 거고요. 서 부분은 구체적인 사연, 내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안에 담긴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전개 과정 이런 것이 내력이고, 그 다음 당연히 결 부분에서는 시상을 응축한다 또는 주제를 제시하는 거죠. 시상을 응축한다 또는 시상을 반전한다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수업을 좀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마다 시상을 응축한다라고 얘기하는지 시상을 반전한다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도 너희가 다니는 학교는 시상 반전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능에선 시상 응축으로 나왔었어요. 시상 응축이 9구의 감탄사 낙구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서결의 3단 구성. 자, 이렇게 되죠.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저런 3단 구성인데 여러 가지 표현사의 특징 중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게 과거의 수능에서 잘 나왔던 건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쓴 거죠.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썼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문학성이 높은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문학성이 높죠. 그 다음 언어의 어떤 뛰어난 표현력들도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 기서결 3단 구성인데 기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기라고 하는 부분은 1에서 사행 부분입니다. 1에서 사행 부분이 앞에서 봤었던 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배경, 동기, 원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어서 저기 서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5에서 8행 정도가 서 부분입니다. 5, 8행이 서 부분인데 특히 여기에서 만약에 고난도 문제로 꼬아서 낸다면 요 8행 부분이 가장 내적 정서가 최고조에 이르러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서의 최고조가 나타난다라는 점 몇 번째 행에서 8번째 행에서 정서가 최고조에 이르러요. 그래서 인생무상을 아마 느끼게 되겠죠. 그 다음 9행에서 10행이 나오는데 이 9행에서 19 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9라고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갈게요. 요거는 결 부분입니다. 결 부분에서 여기에서 감탄사 낙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감탄사 낙구가 나와서 저기 앞에서 했던 정격과 변격 그걸 따지는데 이것이 바로 시조에 영향을 줍니다. 시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 정격과 변격을 가리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주제 제시예요. 주제 제시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주제 제시 부분을 시상 응축으로 표현할 것이냐 또는 시상 반전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 차이는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감탄사 낙구 부분인데 그러면
구구에 보면 구구의 이 감탄사 낙구는요. 네, 감탄사 낙구는 주제 표출을 암시하는 겁니다. 주제 표출을 어쨌든 암시해요. 이것이 응축이 됐던 앞에서 본 것처럼 또는 시상 반전을 이루든지 간에 주제 표출을 암시하고 있다. 주된 작가층은 승려였고요. 그래서 감탄사 낙구와 주제 표출을 암시하면서도 시조의 앞에서 얘기했던 종장 첫 세 글자죠. 종장 첫 부분에 세 글자의 영향을 줘서 정격이냐 변격이냐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릴 때 19제 향가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서정적인 감정을 읊었죠. 그래서 굉장히 문학성이 여기에서도 높다고 그랬죠. 어떤 목적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문학의 서정성을 죽이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다.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작품 정리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품 정리로 들어가서 자, 1구부터 먼저 좀 들어가는 걸로 하죠. 자, 1구는 생사의 길은에서 생사의 길은 요 전체적인 부분은 삶과 죽음이 있잖아요. 자,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유한성. 이죠.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자, 2구로 넘어가면 자,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예 네모칸 치고 예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여기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적 화자가 있는 곳이죠. 화자가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화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진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현실 세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섯 번째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에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걸 더 틀어서 얘기한다면 최근의 출제 트렌드는 이걸로 나오죠. 쉬운 역의 이승 정도도 물론 잘 나오겠지만 여섯 번째로 보는 누이와 이별 또는 사별하는 공간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별의 공간 또는 죽어서 이별한 건 사별의 공간이죠.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한 부분인가요? 자, 머뭇거리고 체크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왜 머뭇거렸을까? 두려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요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3구로 갑니다. 그래서 3구 부분에서 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래서 나는 간다 하는 부분에다가 큰 따옴표 매겨두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나부터 먼저 체크를 하죠. 자, 요 3구에 있는 나는 첫 번째 원관념이 뭐다? 3구에 있는 나의 원관념은 죽은 누이겠죠. 죽은 누이고요. 그 다음에 간다는 요 큰 따옴표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니까 요 부분은 죽은 누이의 말입니다. 죽은 누이의 말에 해당이 돼서 약간은 대화체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간접 인용이죠. 문법으로 보면 죽은 누이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네요. 간접 인용. 3번을 좀 옆으로 쏠까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큰 따옴표가 될 수 있다면 대화체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좀 무리를 하는 거죠. 다음 4구로 넘어갑시다. 기 부분의 마지막 부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해서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죠. 요거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는데 누이가 죽어서 슬퍼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거 안타까우
또는 어떤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여기에서 시적 화재 정서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못다 이루고 어찌갑니까? 라고 해서 화재 정서가 먼저 느껴지고 여기에서 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앓다가 오랫동안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요거는 누이의 그죠? 말을 못하고 간 거죠. 네, 갑작스러운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명횡사라고도 얘기하는데 별로 좋은 말이라고 해서 출제는 안 돼요. 이런 건 교육용으로 비명횡사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제망매가가 쓰였을 당시의 신라는 되게 혼란기였어요. 그래서 지방 호족들의 난도 좀 많았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리저리 그 내분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닌가. 좀 안 좋은 거죠. 이건 출제가 잘 안 될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나누자면, 여기가 3단 구성에서 첫 번째 단계인 기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화자의 정서가 저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다음. 이제 서 부분, 두 번째 마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5급으로 넘어가죠.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표현법이 굉장히 뛰어나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을부터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을. 일단 어떻게 됩니까? 애상적 배경에 해당이 되죠. 애상적 계절, 배경 또는 시간. 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슬픈 듯한 분위기는 뭡니까? 애상감을 나타내는데 왜? 가을이라고 하는 것도 하강적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떨어질 잎처럼 하는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강적 이미지의 계절이라는 점이죠. 낙엽들이 뚝뚝 떨어지는 시기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따서 이른 바람, 세모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자, 이른 바람인데, 이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여기가 1번, 여기가 바람이 두 번째로 따서 볼 거예요. 이른이라고 하는 것은 누이가 일찍 죽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누이가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에 한자로 써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요절이라고 합니다. 누이의 요절, 일찍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가서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람은 죽음의 원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의 원인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바람. 죽음의 원인이 바람 때문에 어떤 큰 휩싸임, 소용돌이겠죠. 그래서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죽음의 원인이 외적 요인에서 외적 요인 또는 외적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이 자신이 스스로 어떤 생을 스스로 마감하거나 병이 있어서 마감한 게 아니라 외적인 큰 어떤 휩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에 저에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죠. 6구 부분인가요? 그래서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해서 떨어질 잎처럼 하는 부분이죠. 떨어질 잎처럼 부분에서 떨어질 자체는 세모죠. 하강적 이미지고요. 하강적 이미지는 죽음의 이미지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잎이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잎 네모칸. 자, 잎의 원관념은 역시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원관념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겁니다.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연약함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약함의 이미지입니다. 한마디로 연약함의 이미지인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파생된 적이 있어요. 연약함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 컨퍼런스 해볼까요?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문학을 다룰 때 연속으로 다룰 수 있어요. 송강정철의 송민곡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송민곡 정철의 작품 중에서
그 물 같은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한글 해석으로 보면 님의 이미지가 물 같은 얼굴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약함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선조 임금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문학적으로 보면 연약한 이미지, 유약한 이미지의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2, 3, 4번 시조 연결되는 문제, 벙찌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7, 9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떨어질 잎처럼. 다음 한 가지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한 가지도 네모칸 치고 한 가지 네모칸 치고 별표 들어갈까요? 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같은 부모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불교의 인연설 또는 연기설이라고 하는 건데 깊은 인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문제에 출제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같은 혈육, 같은 핏줄이 있죠. 같은 핏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두 글자라면 혈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핏줄 혈육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쪽을 좀 당겨서 씁니다. 97년도 수능에 97년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 출제됐던 수능 문제에서는 이것이 불교적으로 봤을 때 깊은 인연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가 아싸라비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도 아마 있을 거고 자 여기에 관련된 참고 내용은 그 당시에 박목월의 이별가 동생이 죽어서 슬픈 거였죠. 박목월의 작품에서 뭡니까? 그 중에서 뭐다? 굵은 동화밧줄이 둘 간의 질긴 인연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소재로 골라야 될 정답이었어요.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에서 인연자가 있었던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거, 그걸로 많이 오답 시비가 좀 있었죠. 학생들이 그걸 많이 했는데 동화밧줄이 문맥적으로 깊은 인연을 상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습 문제 있으니까 잘 풀어놓으세요. 답 알고 들어가면 되게 쉬울 거예요. 되게. 그래서 무려 2023년도인데 97년도 수능 문제를 숙제로 풀게 될 겁니다. 문제 있어요. 자, 다음 가서 동화밧줄 되어 있고요. 한 가지에 나고 하는 부분인데 또 학교적인 특성. 학교는 절대 요거는 인정 안 할 겁니다. 보통 요거 아니면 요걸로 설명을 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선배들이 그러했었어요. 다음에 8, 9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 적,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에서 영탄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탄법이 쓰이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서술어 부분의 표현법들을 좀 덜 살펴봤거든요. 요 사고 부분은 뭐가 있었습니까?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는 서리법이 쓰였죠. 여기 굳이 사고에서 표현법을 또 서술어 쓰자면 여기는 서리법, 모든 표현법이 다 있어요. 여기는 영탄법, 느낌표가 붙을 수가 있죠. 이 영탄법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서의 최고조가 나타난 거예요. 정서가 아주 꼭대기에 올라간 거죠. 정서의 최고조는 내적 갈등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 꼬아서 내기도 할 거예요. 속지 말고 요거 정답 잘 고르면 내적 갈등이 상승한다. 최고조에 이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서의 최고조, 내적 갈등 상승.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시적 화제의 정서를 뭘로 정리할 수 있을까? 바로 인생무상입니다. 여기에서 무상감이 나타나는 거죠. 인생무상. 그냥 정서 세 글자로 하면 무상감이 극대화된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 부분, 여덟 번째 행까지, 8, 9 부분까지 해서 여기가 바로 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다 쓸게요. 말 그대로 인생무상을 느꼈다. 누이의 죽음에서 안타까움과 슬픔, 허무함을 느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달리 쓰지 않고 요거를 소주제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과 10번째로 넘어가죠. 9번째과 10번째로. 그죠? 위에도 보이기는 하네요.
자, 9번째과 10번째에서는 부분이 있네요. 미타 차례 만날라 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네, 99. 첫 번째 뭐니 해도 아죠. 요거 좀 독특하게 다이아몬드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요 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탄사 낙구예요. 자, 이 감탄사 낙구인데 이거는 뭐다? 주제 표출을 암시한다라고 체크를 했었는데 요거를 내 시상을 응축, 이제 앞에 정서를 똘똘똘똘 뭉치는 거죠. 에너지를 뭉치는 것처럼 시상응축 또는 내 교과서에 따라서는 내 시상 전환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은 보통 시상 응축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 2학년들은 내 특정 교과서, 너희 학교는 시상 전환 또는 반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상 전환 또는 요 전환의 말을 다른 걸로 네, 반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시상 반전으로 설명을 해요. 약간 여기서 시상이 시의 느낌이 뒤집혔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공부할 때. 그래도 개기지 말고 일단 내신은 잘 보도록. 네. 시상 전환인데 앞에서 누이가 죽어서 슬퍼했는데 자기가 이겨내겠다라는 그 감정이면 반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시상 전환 또는 시상 반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하니까 네, 요 두 가지를 잘 알아두고 그러면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기능입니까? 네, 주제 제시를 주제 표출을 암시하는 기능이고요. 요 감탄사 낙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요 1번 항목이 나중에 내 시조의 종장 첫 세 글자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첫 세 글자를 쓰라는 것에 영향을 준 거죠. 영향을 줘서 이것이 정격 시조, 정격 가사를 따지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감탄사 낙구 체크해야 되고 미타 찰리 나오나요? 네, 여기는 한 땀 한 땀 시어들이 그렇죠? 정말 소중한 시어들입니다. 그래서 미타 찰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불교적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불교적 극락세계를 의미하는데 자, 이 미타찰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맛볼 나라고 되어 있어요. 만날 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적 극락세계는 화자와 누이가 재회하는 공간입니다. 누이가 재회하는 공간이죠. 그럼 이렇게 재회하는 공간에서 파생적인 내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재회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불교적인 연기설, 불교적 인연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 인연관 또는 윤회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윤회사상. 좀 더 들어갈 것은 만날 나 부분에서 체크를 할게요. 윤회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타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극락세계라고 하는 이 점에서 착안했을 때 화자는 죽은 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추모 의식을 지니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또 파고드네요. 미타찰의 만날 나예요. 그래서 만날 부분을 또 따로 체크할 겁니다. 만날 동그라미. 이거는 정서적으로 보면 재회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재회의 소망. 그래서 저 앞에 윤회사상인데 그럼 요 만날이라고 하는 이 재회 소망이 있는 것. 자, 요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것, 인연관 또는 연기설까지 좀 무리인가?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그거 좀 빼고 불교적인 윤회사상이 있다라고 할 때 적에 관련된 한자 성어도 가능하죠. 뭡니까? 회자 정리. 둘이 이제 이승에서 남매로서 태어났는데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자필반이 들어가는데 회자 정리 거자필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컨퍼런스 어디입니까? 바로 님의 침묵이 1, 2, 3, 4, 5번 중에서 골라봐라 라고 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만날 난데, 예, 나도 여기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좀 9번째 행, 10번째 행은 굉장히 문제 출제했던 수준이 깊어요. 네. 문제 출제 수준이 굉장히 깊었다. 그래서 만날 나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냥 여기에다 나로 들어가서. 자, 나는, 자, 첫 번째 원관념이 누굽니까? 여기서의 원관념은, 네. 시적 화자예요. 네. 시적 화자 월명사거든요. 그래서 네, 시적 화자라고도 하고 월명사라고도 출제가 될 겁니다. 뭐 단순하게 이제 단어 뜻 묻는 문제에서 나가 저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요 원관념 따지는 것은 네, 삼구의 나와 구분하세요. 삼구의 나는 죽은 누예요. 나와 잘 구분하라. 조심하라. 모르지 않은데 시험 보고 나서 실수했다라고 깨달으면 안 됩니다. 다음 마지막 10번째 19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뒀다가 기다리겠노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19부분은 네, 슬픔이죠. 누이의 슬픔과 한이에요. 슬픔 또는 누이가 죽어서 슬픈 한이죠. 슬픔의 네, 종교적 승화가 나타납니다. 네, 종교적으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데 승화라고 하는 것은 극복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극복 의지하면 왠지 어감이 안 좋아서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 있어요. 이 극복 의지만 놓고 보면 윤동주의 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꼬아내시는 네, 극단적으로 꼬아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 극복 의지 자체만으로는 윤동주라든가 이육사의 시도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당하죠. 이 제막매가를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친구는 없어요. 여기서 작살나는 친구들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객관식 문제 또는 주관식 서술형에서 조건을 걸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완벽히 대비해야 돼요. 슬픔의 종교적 승화, 극복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어마무시한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죠. 네, 97학년도 수능에서 보면요. 네, 97 수능 또 나옵니다. 이렇게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이 내용 자체가 독자에게 공감을 유도하는 효과가 공감 유도 효과가 크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누이가 죽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 슬픔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좀 재수없잖아요. 아,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없는데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거기에 귀해서 이 슬픔을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관점입니까? 네, 감상의 관점 중에서 독자죠. 네, 독자로 포커스를 할 때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외재적 관점에서의 감상을 물어봤고 그러면 여기서 컨퍼런스 들어갈까요? 바로 이 부분 독자의 공감 유도 효과뿐만이 아니라 슬픔의 종교적 승화죠. 슬픔을 종교적으로 그것도 혈육의 죽음이죠. 다시 한번 네, 혈육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내용이 나온 작품이 누가 있다? 바로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 눈물, 김현승이 있죠.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어서 슬픈 눈물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싶지만 김현승님 본인은 아들이 죽어서 슬플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신의 섭리이고 그 신의 섭리, 기독교적인 신의 섭리에 귀해서 내가 그 슬픔을 이겨낸다. 신의 섭리를 느껴서 종교적 희열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하셨기 때문에 연결될 수가 있죠.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부분에서 또 여기에서 또 뒤통수 또 세게 얻어맞아요. 와, 난 분명히 이거 제막 외고 완벽히 공부했는데 문제 풀면 반도 못 맞아.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유명한 작품일수록 더 깊게, 더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 끝.